독립기념관은 그냥 일반적인 기념관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죠? 독립기념관법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일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의하게 되면 이제 우리 독립운동, 그러니까 그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 국난 극복사 이런 이제 독립운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독립정신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독립기념관장님도 인사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적합한 인물이 독립기념관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독립기념관 운영을 한다고 그러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게 이제 독립기념관장님이 이제 2023년 12월에 이제 한 말씀이세요. 거기에 의하면은 이제 그 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참 역사를 정확히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독립기념관장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예. 예. 광복절과 해방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48년 8월 15일에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우리 헌법의 입장은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제 48년 9월 1일 날 우리 대한민국 정부 관보에 나오는데, 우리 관보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기밀 3.1 운동으로 건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19년 3.1 운동으로 우리 대한민국 건립했다. 이게 우리 정부의 공식적 입장입니다. 관보에 나오는. 그다음에 우리 헌법전문에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통과, 이것을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내용이죠. 독립기념관장이 갖고 있는 그런 역사관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과 헌법 전문의 정신하고는 다른 것이죠.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석의 결이 아니,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관보하고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하고 우리 독립기념관장이 얘기했던 1945년은 뭐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든가 48년에 대한민국이 건립됐다. 이런 얘기들은 다른 거잖아요.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맞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좀 넘겨주시면은. 우리 독립기념관장이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서도 육사에 이런 홍범도 장군의 것이 꼭 와서 앉아 있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홍범도 장군이야말로 이제 우리 독립운동사를 본다 그러게 되면은 그 무장투쟁의 깃발을 들고 우리 역사에 길이 남는 봉오동 전투, 또 그 뒤에 청산리 전투에도 참여해가지고 많은 공적을 남았던 분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이라면 당연히 이런 우리 역사에서 이런 무장투쟁을 통해서 일제와 싸워가지고 승리를 한 이런 분들의 정신을 기릴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게 독립기념관장이 가져야 될 올바른 역사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역사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이런 정부나 우리 국민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역사관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독립기념관장을 하면 제대로 독립기념관 운영을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우려들을 어떻게 견제하고 계세요? 그럼 지금 독립기념관장 계속 불러가지고 본인의 그런 잘못된 역사관에 따라서 독립기념관 운영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헌법 정신에 따라서 독립기념관 운영하라, 이런 얘기 나누고 계신가요? 의원님이 우려하는 거를 반영해서 기념관장님이 잘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대만 하면 안 되죠. 그런 걸 점검을 하셔야지, 장관님이. 그냥 기대만 하고 있어요? 다음 장을 한번 넘겨줘 봐주시죠. 자, 뭐 우리 신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제시대의 국정은 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무효이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들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본의 지배 자체가 무효니까 일본 국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독립기념관장님은 이런 우리 대법원이 갖고 있는 일제의 지배에 대한 그런 어떤 우리 법원 판례하고도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진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독립기념관을 운영해서는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분만 좀 더 주시죠. 저렇게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것이 있다고 하고 또 정부의 기조가 있다면 그것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독립기념관장이 그런 거하고는 저는 배치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인데 그런 분들이 독립기념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독립기념관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넘겨줘 보시죠. 예. 바로 7쪽으로 가주세요. 7쪽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제주 4.3 사건, 여순 순천 사건 등 이 현대사에 쟁점이 됐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과거 진상 규명 작업들 하고 있죠. 과거 진상 규명 작업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독수 총무니도 여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 한 분의 누락도 없이 최선을 다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독립기념관장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현대사를 부정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식적인 사업과 전혀 다른 입장들을 계속 보여오셨던 분인데 이런 분이 독립기념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독립기념관장이 자기의 왜곡된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독립기념관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셔야 되고 제가 보기엔 그 결과를 국회에도 보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기념관의 사업 목적과 기본 이념에 부합하는 경영을 해야 하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잘 점검을 하시라고요. 지금 독립기념관장이 제가 보기에는 독립기념관 운영의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점검을 하셔가지고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2독립기념관 관련해서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땅이 확정이 안 됐어요. 땅이 확정이 안 된, 부지가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설계부터 한다고 돼 있어요. 내년 초에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땅이 있고 토지가 있고 그 토지에 맞춰가지고 건물 설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토지는 아직 어디에가 있을지 뭐가 될지도 모르는데 건물 설계부터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의원님 예산도 말씀대로. 땅값이 기본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어디에 땅을 마련한다는 얘기도 없이 예산이 마련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네, 의원님 말씀대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실 보훈부에서는 사업이 진행된 후에 사업지가 선정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 가지 경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 반영 후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에서 저희가 충북권의 보훈요양원이 그랬고 국립괴산호국원이 그랬고 순천에 있는 호남 호국기념관이 저희가 이렇게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 초에 설계가 돼 있다고요. 근데 건물을 땅이 없는데 어떻게 건물을 설계를 해요? 그 땅에 맞게 설계를 해야지. 건축물을 설계해놓고 그거에 맞는 땅을 구하는 게 자, 네, 사업 추진 방식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이것을 사업 추진 하는 경우에 네, 자,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제대로 좀 한번 해가지고 예.